네, 오늘은 생명과학 마지막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냈던 숙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일부와 적혈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핵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로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이 낮다. 맞습니다. 정상인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계는 개체, 개치군, 군집, 생태계로 이루어집니다.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개체군은 같은 종류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 군집은 일정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 네, 그럼 오늘 강의 생태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고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있는 집단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생물적 요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 소비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다시 분해하는 분해자로 나뉩니다. 생산자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식물과 조류, 소비자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분해자는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환경으로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있습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빛과 생물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빛의 세기, 일조 시간, 빛의 파장으로 나뉘는데 빛의 세기는 빛이 강한 곳에 있는 양엽은 그늘진 곳의 음엽보다 울타리 조직 발달이 더 두꺼운 것. 일조 시간이 영향을 끼치는 예시는 국화는 하루 중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을 피는 것. 빛의 파장은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예시로 있습니다. 개구리와 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이 온도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있으며 선인장의 가시는 수분의 증발을 줄이도록 적용된 구조인 물과 관련된 상호작용. 고산지대처럼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의 혈액 속 적혈구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은 공기와의 상호작용. 세균과 버섯에 의해 토양 속 무기물이 증가하는 토양과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군집의 종류는 서식 환경에 따라 크게 수생군집과 육상군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생군집은 수중생활에 적응한 생물들이 이루는 군집이고 육상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삼림, 초원, 삼부로 나뉩니다. 삼림은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온도가 적당한 곳이고 초원은 삼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곳,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생태 분포, 기온이나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군집의 분포입니다. 소평 분포는緯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나고 소식 분포는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생물 중에 얼마나 다양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가를 뜻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생존할 확률이 큽니다. 종 다양성은 한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이고 종수가 많을수록 전체 개체의 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아집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이 서식지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생태계의 종류에는 산림, 사막, 초원, 습지, 갯벌, 해양, 강 등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메뚜기나 개구리 한 개만 사라져도 위에 있는 뱀도 사라지게 되고 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인 나를 보시면 토끼가 사라진다고 해도 뱀은 여전히 들쥐와 개구리를 먹을 수 있고 풀을 먹는 들쥐와 메뚜기가 존재하므로 생태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물 자원, 인간이 생활에 이용하는 자원 중 생물에서 유래한 것이며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은 모두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원의 이용은 식량, 의복, 의약품, 목재, 유전자원, 관광자원 등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대책.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서식지 파괴가 있습니다. 숲의 벌채나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대책으로는 생물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단편화,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작은 생태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대책은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계가 서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남획, 개체군의 크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생물을 포획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여러 국가 간의 노력으로 특정 종의 남획을 막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외래종은 포식자나 기생충이 없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먹이 사슬을 변화시켜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대책은 허가받지 않은 외계종의 도입을 막고 도입에 앞서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며 외래종이 확산되지 않을 정도로 생태계에서 외래종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쓰레기와 폐수 증가, 비료와 농약의 남용 등은 모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으로 나뉘는데 개인적 노력은 쓰레기 분류, 배출, 공원의 지정 탐방로 이용, 자원 절약 등이 있고 사회적 노력으로는 대정부 감시 기능과 홍보를 위한 비정부 기구 활동, 국가적 노력으로는 국가 연구기관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제적 노력으로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강과 육지 사이에 위치하는 습지이다. A에는 340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A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 중 하나이며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되어 있어 특이한 자연경관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이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 중 종 다양성에 해당한다. 하나의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것이므로 종 다양성이 맞습니다. 니은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디귿 A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A는 생태계이므로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생물과학 마지막 강의 14번 문제를 숙제로 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